안녕하세요, 독일가시입니다. 아직은 찬 기운이 많이 남은 2월 초입니다. 용인 남사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예빛 플라워 구경을 하고 왔어요. 영상을 찍으려고 간 건 아니고 혼자 식물 구경이나 할까 해서 들렀는데 벌써 봄꽃들이 한창이더라고요. 아이들과 함께 꽃 구경을 나온 가족분들도 많으셨고 귀여운 강아지도 한 마리 만났습니다. 너무 예쁜 꽃들을 많이 만나서 급하게 영상을 찍어보았어요. 겨울꽃과 봄꽃 그리고 처음 보는 식물들 위주로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식물은 프리지아입니다. 대표적인 봄꽃 식물 중 하나예요. 예쁜 모습과 함께 향기로운 향을 가지고 있어 인기가 많은 꽃입니다. 프리지아의 출하 시기가 2월이다 보니 졸업식에 가면 단골로 만나기도 하죠. 다양한 화색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기본 노랑 프리지아가 가장 예쁜 것 같아요. 구근 식물이기 때문에 집에서 구근부터 키워볼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웃자라는 경우가 많아요. 농장에서는 어떻게 키우길래 이렇게 짱짱하게 키우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봉우리 상태로 판매되던 동백들이 하나둘 피어나기 시작해요. 집과 진천 온실에서 키우는 동백들도 아직 봉우리 상태인데 조만간 예쁜 꽃을 피워줄 것 같습니다. 요즘은 동백도 개량종이 많아서 장미를 닮은 겹동백도 많고 향기를 가진 동백들도 많아요. 베란다가 있는 주거지에 사신다면 꼭 한 그루 키워보세요. 겨울꽃의 대표주자 시클라멘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식물 중 하나예요. 특히 지난 겨울부터 급격하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여름에 고온에서는 구근 상태로 휴면을 하다가 가을부터 싹을 올려 겨울에서 이듬해 봄까지 긴 기간 동안 꽃을 보여주는 식물이에요. 크기가 작은 미니 시클라멘도 있고 꽃이 애기 주먹만한 대형종들도 있어요. 특히 올해는 프릴이 있으면서 향기가 나는 이 시클라멘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 구입했는데 인터넷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네요. 나비수국 모종들도 예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꽃의 모양이 정말 날아가는 나비를 닮았어요. 저도 작년부터 베란다에서 키우고 있는데 생각보다 무난하게 잘 성장하더라고요. 물만 잘 챙겨주면 쑥쑥 자라는 것 같습니다. 어린 모종에서도 꽃을 피울 정도로 개화력이 우수해요. 저희 집 베란다에서는 사계절 내내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건하고 잘 성장하긴 하는데 흰가루병이 오기 쉽다고 하니 이 점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랜만에 만난 디네마예요. 3년 전 제 채널을 통해 처음 소개해드렸던 착색란 중 하나예요. 콩알 같은 줄기를 가지고 있고 겨울부터 봄까지 앙증맞은 꽃을 피웁니다. 바닐라 향기가 진하게 나서 인기가 높아요. 판매되는 보통의 디네마들은 수태로 재배된 경우가 많은데 덩굴성으로 자라며 공중뿌리를 많이 뻗기 때문에 이대로 사셔서 분갈이 없이 계속 키워도 잘 자랍니다. 봄꽃의 대표주자 구근 식물들입니다. 히아신스부터 무스카리 그리고 수선화와 튤립까지 작은 화분에 심어져 싹을 올리기 시작한 구근 식물들이 한가득이었어요. 특히 히아신스는 향기가 굉장히 좋기로 유명하죠. 수경재배로 꽃을 피워내는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사무실 책상 위에 두고 키우기에도 좋아요. 다만 구근 식물들은 화분에서 구근 비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내년에도 다시 꽃을 봐야 한다는 부담감은 내려놓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긴기아난도 봄꽃의 대표주자죠. 대명석꽃과 함께 호주가 원산지인 착색란 중 한 종류입니다. 빠르면 2월부터 꽃을 피우기 시작하고 가정에서는 보통 2월 말에서 3월에 꽃을 볼 수 있어요. 향기가 워낙 좋기 때문에 작은 화분 하나만 있어도 베란다 전체를 향기로 채울 수 있습니다. 역시 미니종부터 키가 굉장히 큰 대형종까지 있기 때문에 취향에 맞는 것으로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꽃이 활짝 핀 개체보다는 봉오리 상태인 것을 데려가시면 조금 더 오랜 기간 꽃과 향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작년부터 앵초의 인기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확실히 몇 년 전과 비교해보면 화색이 훨씬 다양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겹꽃의 앵초도 보이기도 해요. 작은 쌈채소에 예쁜 꽃을 피우는 느낌이라서 굉장히 특이합니다. 꽃의 색깔이 굉장히 다양한데 대부분 원색을 가진 것들이라서 꼭 그림을 보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젤리아들도 새로 입고된 것 같아요. 철쭉과 사촌지간이라고 보면 되는데 노지에서도 무난하게 월동을 하는 철쭉과는 다르게 아젤리아는 월동력이 굉장히 약해요. 화분에 심어 베란다에서 월동을 하면 이렇게 예쁜 꽃을 보여줍니다. 예년에 비해 올해 모종들의 상태가 정말 건강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분홍색에 하얀 무늬가 들어간 이 품종이 제일 예쁜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미모사입니다. 아직 사이즈가 작은 것을 보니 이제 씨앗에서 발아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잎을 만지면 잎이 오므라드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잎이 오므라들었다 펴졌다 하는 것을 많이 반복하면 잎이 금방 시들거든요. 억지로 만지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겨울에도 15도 이상 유지되는 곳에서 키우면 다년생으로 크게 키울 수도 있어요. 애증의 애니시다입니다. 2년 전부터 애니시다 키우기를 열심히 해오고 있는데 생각보다 키우기 자체는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쁘게 수영 정리를 해가면서 키우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너무 늦게 가지치기를 하면 이듬해 꽃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늦어도 10월이 끝나기 전에는 가지치기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모종의 가격도 굉장히 저렴해졌어요. 오늘 처음 만난 식물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의 식물인데 찾아보니 백합과의 구근 식물이라고 해요. 알리움과 비슷하게 잎을 올린 뒤 커다란 꽃을 순차적으로 피워주는 것 같아요. 다른 구근 식물들과 다르게 월동력이 매우 약해서 겨울에는 10도 이상 되는 베란다에서 월동을 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쌀이꽃입니다. 2년 전 어느 꽃시장 영상에서 처음 소개를 했던 식물인데 올해 특히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인기가 굉장히 많은 식물이라고 하는데 저는 아직까진 키워보진 않았어요. 굉장히 작고 앙증맞은 꽃이 늘어지며 피는데 향기가 있다고 하는데 저한테는 쌀이꽃 향기가 잘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 화색을 가진 품종이 있으니 취향에 맞는 색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광화입니다. 역시 오늘 처음 본 식물이에요. 설광화는 약간 수선화를 닮았고 꽃은 은방울꽃을 닮았습니다. 구근 식물 중 하나인데 월동을 정말 잘한다고 해요. 쌓인 눈을 뚫고 꽃을 피울 정도로 일찍 봄을 알린다고 합니다. 기회가 되면 홍천 정원 한 켠에 몇 개 심어두고 싶어요. 엔젤 카랑코에입니다. 이것도 오늘 처음 만난 식물이에요. 일반적인 카랑코에에 비해 잎은 조금 작은데 굵은 꽃대를 쭉 올리고 그 끝에서 불꽃놀이를 하듯 꽃폭죽을 터뜨리더라고요. 꽃의 모양은 천사의 나팔을 살짝 닮았습니다. 그래서 엔젤 카랑코에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만데빌라입니다. 잎은 관엽식물을 닮았는데 예쁜 꽃을 피우는 식물이에요. 심지어 덩굴 식물이기 때문에 지지대를 잘 해놓으면 위로 풍성하게 잘 자라요. 작년까지만 해도 만데빌라의 가격이 많이 비쌌는데 작은 모종 형태로 출하가 되면서 많이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에 키울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꽃이 나팔꽃과 정말 닮은 것 같습니다. 오션입니다. 얼마 전 물을 좋아하는 식물 소개편에 등장했었는데요. 가격이 너무 괜찮아서 살짝 소개를 해봅니다. 가격도 가격인데 상태도 너무 좋아요. 이렇게 엽폭이 넓은 오션은 처음 봤습니다. 오션 잎끝이 타는 현상에 대한 질문도 많았는데 워낙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다 보니 잎끝에 이슬이 잘 맺히는데 통풍이 잘 되지 않는 곳에서는 그 물방울로 인해 잎끝부터 상해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점만 유의하시면 깨끗하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안수리움이에요. 최근 몇 년간 유행한 원종 안수리움은 아니고 꽃을 감상하기 위해 개량된 꽃 안수리움이에요. 정말 다양한 색깔의 안수리움들이 있는데 화려한 색감을 가진 부분은 사실 꽃이 아니고 꽃받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종 안수리움에 비해 강건해서 집에서 한번 키워볼 만한 식물 중 하나입니다. 갈라데아들도 많이 보입니다. 5품종 정도가 판매되고 있는데 가격도 착하고 식물의 건강 상태도 너무 좋았어요. 품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오랜 기간 건강하게 키우면 정말 크게 키울 수 있는 식물이에요. 화려한 잎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꼭 추천해드립니다. 꽃을 피울 준비를 하는 군자란들도 보입니다. 사실 성장이 빠른 식물은 아니기 때문에 어린 개체부터 키우기 시작하면 꽃을 볼 때까지 몇 년을 키워야 하는데 꽃대를 달고 있는 성체가 6,000원대에 판매가 되고 있네요. 지금 이 상태에서부터 잘 키우면 옆에서 새끼촉도 올려주고 하면서 풍성한 포기로 키울 수 있어요. 물론 처음부터 3포기 정도를 합식해서 심어도 잘 자랍니다. 군자란도 꼭 한 번은 키워볼 만한 식물 중 하나예요.
역시 오늘 처음 접한 퍼플바인이라는 식물입니다. 사실 잎만 봐서는 뭐가 예쁜지 잘 모르겠지만 잎 뒷면이 진한 보라색이에요. 지금은 모종이지만 덩굴성으로 자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이 보랏빛 색감이 이쪽 저쪽에서 잘 보인다고 해요. 초보자에게 추천할 만큼 생명력이 강하다고 합니다. 루페스트라는 다육과의 식물입니다. 사실 다육이에는 아직까지는 큰 관심을 가지진 않는데 이 루페스트는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잎들이 탑을 쌓듯이 자라고 가장 꼭대기 부분은 흰 색감을 가지고 있어서 종이로 장미를 접어놓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현대 미술작품 속 꽃의 모습이 연상되기도 해요. 잎의 크기가 작은 품종도 있고 훨씬 잎의 크기가 큰 품종도 있었어요. 오늘의 마지막 식물 엔젤 윙스입니다. 역시 오늘 처음 본 식물이에요. 잎에 털이 무수하게 나 있었습니다. 한번 만져보곤 싶었는데 왠지 상처가 나거나 할 것 같아서 만져보진 않았어요. 잎에 털이 있는 것도 인상적이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잎의 색감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남들이 잘 안 키우는 특이한 식물을 키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꼭 한번 키워보세요. 이 밖에도 더 소개해보고 싶은 식물들이 많았는데 점심때쯤 방문하다 보니 손님들이 많이 계셔서 요만큼만 담아봤어요. 이제 곧 봄이 찾아오면 더 다양하고 화려한 봄꽃들이 나올 텐데 그때는 오픈런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식물 투어 영상 찍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